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종전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만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대감뿐만 아니라 종전을 둘러싼 경계감도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죠. 투자대가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 미국 증시는 중동 협상 결과를 대기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강경한 발언들과 스탠스를 남기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종전 기대감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한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는 160포인트 넘게 뛰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벌써 4거래 연속 상승 중입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금리도 협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나타내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4.33% 선에서 거래 중이죠. 내일 협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여전히 높은 레벨이 좀 부담이 되고 있긴 하죠. 100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섰다가 지금 100선을 기점으로 등락을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해당 여파로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1,500원 위에서 거래 중입니다. 장중한 때 1,500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역외 시장 기준으로 여전히 1,507원대에서 거래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협상 결과를 하루 앞둔 가운데 국제유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WTI는 112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유는 10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죠. 지금 WTI와 브렌트유의 역전 현상이 여전히 지속 중인데요. 그래도 협상 결과만 좀 좋게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 가격은 간밤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또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가운데 가장 시원하게 올라와줬었죠. 장중한 때 7만 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3.5% 급등한 6만 9천 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협상 데드라인 D-Day 1, 이란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또 쏟아졌었죠. 주요 발언들 위주로 살펴보면 휴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지만 지금 이란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고 또 협상이 이번에도 틀어지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당히 살벌한 그런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경제 지표가 발표됐었죠. ISM 서비스업 PMI가 54.0으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왔는데요. 사실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세부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감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서비스 가격 지수가 70.7로 나오면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죠.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는 중이고요. 그리고 투자 규제 워런 버핏의 발언이 또 주목을 받았었죠. 사모대출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극장에서 불이 나면은 문으로 바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극장에서 불이 나면 문으로 바로 달려가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하면 곧바로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사모대출 쪽의 문제가 은행권으로 전이될 거라는 경고음들도 같이 나오고 있죠. 간밤에 월가 황제 다이몬도 비슷한 얘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진 않을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메인 이슈들 확인해 봤고요. 더 자세한 섹터와 기업 이슈들은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미국은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오가는 가운데 테슬라는 연속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장 초반에는 폭스콘의 사상 최고 매출에 기대서 상승 출발했던 엔비디아. 다만 장 마감으로 가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0.14% 강보합권으로 장세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키뱅크 측에서 이 루빈 칩에 대한 생산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으로부터 HBM 확보 지연을 이유로 루빈 칩 생산량을 200만 개에서 150만 개로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는 테슬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 연속성이 짙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JP모건 측에서 테슬라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에너지 저장 설치량도 22년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속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함께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파벳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기업들이 AI 투자와 그에 따른 매출로 연결되는지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알파벳에 대해서는 광고 부문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미나이 3.1 도입에 따른 수익 개선세도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에 힘입어서 오늘 알파벳은 1%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알파벳과는 약간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 밑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오늘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0.16% 하락한 채로 372달러 선 지나갑니다. 내부 AI 연구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자원을 선점해 애저에 대한 매출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받아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핀비즈 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입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시작하는 미국 뉴욕 증시인데요. 이 안에서 반도체단 기술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오라클은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CFO를 교체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빅테크들 위주로 이런 AI에 대한 캐파 확장이 매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시장의 초점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를 포함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제프리스의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3%대, 인텔은 약 강보합권 지나간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단 안에서도 메모리에 반해서 소프트웨어단은 약간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하락한 종목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들 위주로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미장 안에서 오늘 우주항공주는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이후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는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켓랩은 약보합권을 지나가면서 장 마감 직전 하락 전환을 했다라는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투이티브 머신 4%대, 글로벌스타는 6%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주는 함께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갑니다. 제프리스가 드론 관련 정부 솔루션 부문에서 140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강조하면서 크라토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두 자릿수 대 급등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만 전해드린 대로 제약바이오단은 오늘도 약간의 우려감을 디드면서 약보합권을 지나가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부터 머크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단은 약간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단 안에서 장 마감 이후 들려온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소식인지 함께 짚어보시죠. CMS 측에서 메디케어 지급률을 확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 지급률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들려올 때쯤에 이 지급률이 0.09%로 인상을 할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이때 전체적으로 급락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시장 예상치는 4%에서 6%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이때의 하향에 조금 더 가중치를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디케어 지급률이 이렇게 0.09% 정도로 정말 소폭으로 책정이 되게 된다면 이런 메디케어 기업들 안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지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더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수익성에 대한 약화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메디케어 지급률이라고 조금 쉽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료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챙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0.09%로 이전에는 굉장히 소폭으로 인상이 책정되면서 전체적인 급락세를 연출했다면 간밤에는 시간 외,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나서 이게 2.48% 정도로 전보다는 나아졌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여기에 더해서 자연스럽게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효과에 힘입어서 관련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부터 휴마나 CVS 헬스 같은 경우 장 중에는 그러니까 정규 장 중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시간 외 상승폭을 적어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10% 가까운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휴마나가 11.8%, CVS 헬스가 9.31% 정도로 두 자릿수대 가까운 급등폭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메디케어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더 큰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이후 업데이트된 소식에도 시간 외에서도 빠르고 탄력적이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투자의 중심은 좀 어떻게 잡아봐야 유효할까요? 지금부터 전략 바로 고민해 보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미국 증시 다행히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죠. 이제 내일 오전 9시 정도면은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간밤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먼저 좀 평가해 주실까요? 네, 뭐 계속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돌 위기 속에서도 이런 기대감이 계속 좀 확장하고 있고요. 뭐 그로 인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로 좀 나타나면서 3대 지수가 소폭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 이미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좀 지금 다졌다라고 봐도 네, 괜찮을까요? 뭐 바닥을 다지면서 이 내일 나올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한 줄 평부터 먼저 체크해 봤고요. 오늘 얘기 나눠볼 토픽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입니다. 휴전대 해협 개방 거부. 지금 팽팽하게 미국과 이란이 이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여전히 강경한 스탠스를 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장하면 시총 1위. 다들 아시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차세대 AI 모델 각축전까지 벌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란 쪽에서 중재안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데 또 이란은 이게 휴전안이 아니라 영구 종전 아니어야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협상 데드라인까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좋은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뭐 아무래도 지금 계속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 급한 쪽은 뭐 이란이라기보다는 저는 미국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중재국을 통해서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협상안들을 계속 좀 전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란 같은 경우는 완전한 종전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으로 이제 휴전을 한 다음에 추후에 계속 또 논의하자 이런 지금 협의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세부 합의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갑자기 어떻게 합의를 한다던가 또는 갑자기 휴전을 한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내일 데드라인을 앞두고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번에 만약에 데드라인을 사실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실망감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 도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란의 담당자들도 물론 지금은 이제 반대하고 있다라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발언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일부의 어떤 합의 도출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앞서 얘기해 주신 만약에 협상이 틀어지는 정말 최악의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뭐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고 뭐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부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전쟁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는 분명히 하셔야겠지만,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단어를 쓰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대통령의 명목하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다른 용어들을 쓰면서 지금 그렇죠. 돌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승인이 사실은 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석기 시대까지 돌려놓겠다라는 발언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분명히 또 추가적인 타격을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 이란의 어떤 지도부가 좀 어떤 협상을 조금 더 굽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통해서 적당한 이 협상안을 도출해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중동 사태 관련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지금 또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꿈의 밸류에이션이다, 아니다, 뭐 현실적인 숫자다. 사실 이게 뭐 정당한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을 만한 정도의 이제 금액인 건지 아니면 좀 과도한 기대가 반영된 건지. 네. 피비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 중에 또 뭐 한두 개를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매출과 이익이 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우주 섹터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한다라고 보면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슷한 어떤 섹터가 좀 있어야 비교군이 가능한데 우주 산업은 이제 막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얼마나 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을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 테슬라가 FSD를 기존의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모아서 전기차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듯이 이 스페이스X도 상장을 하게 된 이유가 우주 데이터를 그만큼 상당히 많이 축적을 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단순히 비용을 낮추고 뭐 많이 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치 축적에 대한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새롭게 이 시장에 들어오는 그 기업들이 스페이스X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제 뭐 2조 달러 얘기도 하고 있고요. 2조 달러라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 탑 6 정도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하자마자 바로 탑 6에 들어간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스타쉽이나 이런 압도적인 기술이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R 기준으로 한 두세 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상장 이후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X와의 어떤 합병을 통해서 막대한 운영 비용이라던가 또는 머스크에 좀 집중된 경영권이 뭐 기존의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리스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테슬라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항상 가치를 높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스페이스X도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뭐 12조 달러까지 본다라고 하니까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거의 6배 높은 수준이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지금 차세대 AI 모델과 관련해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냐 아니면 엔트로픽이냐, 차세대 AI 모델의 격돌 어느 쪽이 조금 더 이 승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지금 오픈 AI가 먼저 이제 출시가 좀 됐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을 GPT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에 상장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땡겨서 이제 올해 안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AI 에이전트 관련된 또 새로운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픈 AI 같은 경우 스퍼드라고 하는 또 이 자율 작업이 가능한 에이전트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이나 추론 능력이 조금 더 극대화된 미토스라는 또 모델을 발표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서로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어쨌든 계속 요구를 한다라기보다는 먼저 사람보다 먼저 이렇게 어떤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모델들을 진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회사의 차이점은 이 B2B 시장 공략에 조금 있는데요. 이제 기업 고객 비중이 엔스로픽은 한 80% 이상이 되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앞두고 오픈 AI가 조금 이 B2B 시장에 조금 침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장외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가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은 지금 오픈 AI가 약 2배 정도 높게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장외 시장에서는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주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 프리미엄 자체가 엔스로픽이 조금 더 높게 주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픈 AI가 조금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가 어쨌든 가장
먼저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조금 더 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선점 효과 같은 것도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픈 네. AI 쪽에 살짝 좀 더 손을 들어주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기업 이슈들 조금 더 다뤄볼까 하는데 간밤에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 가운데 좀 가장 시원하게 올라와줬었죠. 7만 달러 선을 뭐 장중한 때 회복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면 좋은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뭐 아무래도 이제 코인베이스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장 하는데요. 대표적이죠. 네, 가장 대표적인 이제 거래소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이 연방통화감독청의 국가신탁은행 예비 승인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 수탁 형태, 이제 커스터디와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조건부 승인이긴 하지만 이 코인베이스의 어떤 새로운 추가 수익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뭐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한 4%대 반등으로 이제 같이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이제 코인 시장 크립토 마켓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제 조금 안 좋은 시기들을 계속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위험 선호 심리 회복들이 조금씩 회복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또 지정학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거래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간 거래 매출이 약 37% 지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수탁이 가능하다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뭐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크립토 자산을 코인베이스에서 수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일단 수탁만 가능하지만 추후에 또 법적인 개선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금융 인프라 입지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갖춰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뭐 규제 리스크 완화 여기에 또 기관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플랫폼 자체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빨간불을 켰었죠. 시원하게 또 올라와줬는데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왠지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 네. 뭐 마이크론은 사실 얼마 전에 실적이 나왔지만 제가 여러 회사들의 실적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정말 실적이 그렇죠. 서프라이징하게 나왔었던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제가 본 기억으로는 탑뭐 5 안에 드는 정도로 상당히 좋았었던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사실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나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최근에 뭐 터보컨트라던가 이런 또 이슈들이 좀 그렇죠.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기본적으로 HBM4가 전량 완판이 2026년형이 됐고요. 향후 2년치 매출이 가시점 확보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HBM 관련된 매출이 단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빅테크 회사들을 중심으로 3년 또는 그 이상의 물량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보다는 이 물량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의 매출 가시성이 그만큼 더 확보가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워낙에 최근에 이제 투자 은행들 쪽에서도 이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 포워드 PER 기준으로 여전히 10배 미만으로 머물고 있다 보니까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자, 특징주로 코인베이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